안녕하세요. 수영감독 박석기입니다. 오늘 134편 나이가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추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3편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수준 단계별 지도입니다. 아이를 언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건 제가 평생 고민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수였던 시절에는 이렇게 잘 정리된 이론이나 교재가 없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훗날 미국의 칸실만 박사가 쓴 수영의 과학, 사이언스 오브 스위밍이라는 책을 직접 구해서 번역해가며 이론을 공부하고 어린 아이들을 선수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작업은 물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용한 정보에 많이 목이 말랐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인 수영 훈련 방법이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그때 그토록 갖고 싶었던 바로 그 교재의 역할입니다.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부모님께,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코치들에게 드리는 참고서입니다. 그 첫 번째, 기초 형성기입니다. 대략 6살부터 11살까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혹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선수가 바로 이 시기일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기록을 만드는 때가 아닙니다. 토대를 쌓는 때입니다. 많은 부모님과 코치들이 조급해합니다. 옆집 아이가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더라. 우리 아이도 빨리 기록을 내야 하지 않나?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진짜 심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재미. 이 시기에 느낀 즐거움이 그 아이가 평생 수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어린 시절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물이 좋았다는 겁니다. 기록도 훈련도 아니고 그냥 물속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이대의 스피드와 지구력은 힘든 훈련이 아니라 놀이와 게임으로 길러야 합니다. 둘째는 움직임 문해력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몸을 다양하게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수영에서는 4가지 영법을 골고루 배우는 게 핵심입니다. 자유형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살 아이가 자유형만 연습하면 배영과 평영과 저병이 길러주는 기술적, 체력적 토대를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만이 아니라 달리기, 뛰기, 던지기 같은 다양한 운동 경험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셋째는 물 적응력입니다. 뜨기, 미끄러지기, 부력을 느끼기, 물의 감각을 익히기. 너무 기본적이라 소홀하기 쉽지만 이게 탄탄해야 나중에 모든 기술이 그 위에 쌓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이 시기 가장 위험한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기 전문화입니다. 너무 일찍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아이를 몰아넣는 것.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소아과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운동선수의 70%가 13살이 되기 전에 운동을 그만둡니다. 70%요. 이유는 대부분 번아웃이죠. 그러니까 탈진과 부상으로 인한 번아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한 종목만 1년 내내 승부와 기록을 앞세워 과한 훈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정체성과 기분이 오로지 성적에 매달리게 되면
대회에서 한번 지거나 실격당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집니다. 그러다 수영이 놀이가 아니라 일처럼 느껴지고 결국 물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자라는 중인 뼈와 근육에 어른 같은 훈련을 시키면 부상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정상급 선수, 심지어 올림픽 선수들조차도 늦게 전문 선수화했습니다. 어릴 때 모든 영법과 모든 거리를 폭넓게 경험한 것이 나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든 성공의 토대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권고는 명확합니다. 13살까지는 4가지 영법을 골고루 익히고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서서히 전문화를 시작하고 16살 이후에 주 종목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알맞게 좁혀가는 것이 멀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재능 있는 선수가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관성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나이대에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30분에서 60분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의 향상이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강도보다 일관성입니다. 2. 코어를 기릅니다. 한 가지 물속 박 훈련을 꼽으라면 코어입니다. 배, 허리, 엉덩이, 골반의 근육. 이 코어가 팔의 힘을 다리로 전달하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어린 선수도 놀이처럼 하는 코어 운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재미있게 해야죠. 3.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5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시범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연구 중 87%가 기술 습득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창하고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이의 수영을 찍어서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내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요. 4. 다양한 종목으로 즐겁게. 4가지 영법 50m씩, 200m 개인 혼영, 그리고 계영놀이. 이런 다양한 종목이 이 시기에 이상적입니다. 균형 잡힌 기술을 길러주고 무엇보다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계영은 팀워크까지 길러주니 더없이 좋은 방법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기초 형성기는 기록이 아니라 토대를 쌓는 때입니다. 재미있게 4가지 영법을 물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죠. 둘, 조기 전문화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13살까지는 폭넓게 전문화는 14살 이후에. 셋, 강도보다 일관성, 코어를 기르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종목으로 즐겁게. 제가 요즘 아주 어린 친구 하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의 꿈이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친구에게 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서 실컷 즐기게 합니다. 형이나 아저씨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마음과 꿈을 부풀리게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지금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기록이 아니라 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부모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12살이라도 발달은 4, 5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코치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주어야 할 것은 기록이 아니라 평생 이어갈 수영 사랑입니다. 빨리 가는 아이보다 오래 가는 아이가 결국은 멀리 가게 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아이가 쑥쑥 자라는 사춘기, 그 성장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최대 성장 속도 PHV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과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영의 미래를 위하여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